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팩터가 뜨고 앞에서 진취하겠어. 그게 중요하지. 뭘 4대 나왔어 진짜.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에요. 하여간 윤희석이 여기 제작비 많이 갉아먹고 제로콜라 4병씩이나 먹고. 야, 굉장히 흡족스러운 메뉴군요. 나 없이 잘 될 줄 알았지? 그래 봐. 김성희가 있어야 돼. 낮엔 썰전 라이브, 밤에는 썰전 나이트. 2주에 한 번씩 탈탈 털어보는 썰전 나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성 좋았어요. 예. 오늘 네 분 역시 변함없이 가장 사랑받고 있는 패널 네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싱콰이 소장. 저는 진행을 맡은 박 부장입니다. 요즘 반짝반짝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제작비였더니 자기 것도 쓰네.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선물 받은 거. 오늘 제작진한테 참 감사드리는 게 갈수록 이게 상차림이 간소해지지만 퀄리티가 높아져. 해가 올라왔어. 저희가 전체적으로 퀄리티, 퀀터티가 아니라 퀄리티를 추구하다 보니까 아마도 요즘 제작비 때문에 조금 좀 쫄린다 그러던데 사정이 좀 괜찮아요. 좋아졌나 봐요. 다음 주 회식은 취소합니다. 예. 요즘 뭐 다른 편들도 있는데 저희가 의원, 소장 공식 명칭으로 다들 불러드렸습니다. 예. 다른 표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저죠. 아니 뭐 초장부터 이렇게 세게 나와. 아니 근데 여러분은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 이 들지도 모르는 아, 분들. 그렇구나. 저기 아직은 녀석들. 아직은 녀석들. 알겠습니다. 잠시 들. 지난주에 사실 김성애 소장님이 자리를 비워서 저희가 좀 뭐랄까요, 그리운 마음이었는데 댓글을 김성애 소장님이 직접 올렸습니다. 아 진짜? 네. 댓글에 등장을 했어요. 아니 이거 썰전 나이트라는 방송을 한 게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없어요. 뭐지 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누르면 조회수가 올라가면 야 김성애 빠지니까 조회수 빠지는 거야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막상 내가 보면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갈등이 돼서 플레이는 누르지 않고 댓글만 남겨놨습니다. 아, 플레이는 누르지 않고 어쩐지 제 예상보다 조회수가 몇 개 비었어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김성애 소장님 빈자리에 대한 댓글이 많았었는데요. 쑥수스님, 김성애님 안 계시니까 뭔가 이빨 빠진 느낌이에요 라는 의견도 좋고요. 천연주님, 헐 김성애 소장님 빠지시면 안 봐요. 근데 일단 이분 찐팬이네. 그러고 봤어. 이분 보고 한 얘기예요. 보고 한 얘기. 네. 이분 천연주님 이번에 보시면 답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친척분 아니에요? 예, 친척들은 천씨가 없습니다. 찐팬이야. 어유철님, 김성애님 빼지 마요 해가지고 제가 안 뺐습니다. 어유철님 말씀 듣고 데려와라. 또 김희수님이 데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편집에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김정 회장 없으니까 자르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박원석 의원님하고 우리 박원석.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감동 다 잠시 머뭇거렸어요. 요즘에 일반 아니, 명사 뭐, 됐는데 김성애 필요하나? 이성민으로 계속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동조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근데 거기서 침묵을 지키면서 진짜 입장을 잘 지켜주셨고 박 부장님도 소위 부담 답을 하지 않으면서 미소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암묵적 동의를 했던 거죠. 암묵적 동의까지는 괜찮아요. 적극적 배신만 안 하면 돼. 아니 저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 씨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져놓고 뭐 여기다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막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바로 인정하고 그 유감을 표명할 줄 아는 김성애 괜찮아요. 소장님이십니다. 적반하장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적반하장은 우리는 뭐 저희가 이제 인생은 운이다. 대체적으로 표현이 강한 현대 사조를 반영해서 운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재미난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박스가 옛날 포크박스 뭐 이런 건가? 저기서 이제 고르는 왜 예전에 이렇게 저희 뭐 80년대, 90년대 미팅 뭐 이런 거 나가시면 뭐 고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르면 이 사물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팅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학생 운동하느라고. 아, 오로지 민주화에만. 예, 알겠습니다. 어디 뭐 다른 데 계셨구나. 예. 몇 가지 사물이 들어있는데 그 사물과 연관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연관의 해석은 일단 제가 그냥 하는 걸로. 예. 제일 연장자이신 김근식 교수님께서 하나 뽑아주시면 손을 넣고 그걸로부터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 손 집어넣어서 뽑으면 됩니다. 오이. 그거 잡히긴 하네. 요건 안 잡아야 되겠다. 이거 저건 좀 말하기가 좀 그렇겠다. 뭔가
T를 뽑으셨는데 왜 이거 잠깐만요. 왜 이걸 뽑으셨어요? 아니 잡히는 게 있어서 하나가 뭔가 애플이 잡히던데 그거 잡히면 제가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건 아마 모르겠는데? T니까 이게 런닝구네. 런닝구? 응. 백바지? 난닝구. XX. 혹시 뭐 의류 회사 이걸 연상하시고 이걸 뽑으신 것 같은데 함정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2X가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똑같네 그 애플이. 혹시 의류 회사를 연상하셨다면은 미스의 함정에 걸려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 2X 요거는 또 명확한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제가 2X를 하지 T를 받아서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제가 듣기에도 그리고 또 그건 그 사람의 말버릇이란 게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또 이제 그 단상에서 내려와서 편한 자리로 주위에 있는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혹시 뭐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들 좀 없어요? 윤 대변인님 좀 잘 아시잖아요. 아니 뭐 제가 들은 얘기는 일단 그 뒤에 나오는 바이든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런 왜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어떤 뜻으로 했냐 그거는 기억이 나잖아요. 예. 말씀하신 2X 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뭐 얘기할 만한 뭐 그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제대로 잘. 그냥 오르륵 간 거니까 뭐라고 했는지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버릇으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아니 고 2X라지만.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소에 유노를 즐겨 쓰셨단 모양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버릇에 의한 무의식 중에 실수니까 실수로 사실은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죠. 아니 근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실수를 인정하면 되잖아. 실수한 거 가지고 저 사람은 인성이 글러먹었어. 저 대통령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미국 현지에서 브리핑할 때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대한연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들은 어떤 대한연실을 믿는지조차 본인들 스스로도 헷갈려하는. 그리고 선택적 기억이잖아요.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건 명료하게 기억해. 그거는 이제 그런 대화가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없는 대화의 흐름이었다는 아니 근데 거죠. 자기가 한 말이니까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맥락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이 아니 조금 전에 한 말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윤희석 대변인한테 있잖아요. 그 강동갑이 이번에 꼭 될 것 같아. 이거 이제 내 의미를 두고 머릿속에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건 기억나는데 거기에 중간에 어조사로 근데 에이 2X 그게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2X를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잘. 그 얘기는 그게 모를 정도면 평소에 어느 습관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유구무원이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들었고 심지어 그 2X는 입 모양도 보여. 아, 그건 뭐 어떻게 빼박이에요. 아니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 홍보석이 나와서 눈 부릅뜨면서. 그게 그 김은수 선생이 잘못한 거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돌려보라고. 그냥 다 그래서 지나간 일인데 뭐 또 국민 여러분 다 대한민국의 들어보세요. 모든 방송사가 그걸 계속 돌렸어. 안 보고 싶어도 그 2X까지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말 바꾸고 그 시건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쿨하게 인정해라. 그거는 뭐 날리면 바이든 이거는 무슨 음성 전문가 동원해가지고 분석까지 했다니까. 결과를 두고 봅시다. 그거는. 그런데 2X까지 이제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뭐 그거 기억할 필요가 사실 없고 흔히 쓸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인정해요. 근데 그러면 남들이 다 썼다고 하니까 그럼 썼나 보네 하고 유감을 표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레드팀하고 위기대응팀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께서는 그런 위기대응팀을 뽑을 때 검사들 위주로 뽑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국회 보좌관 해봤으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그런 욕을 했어요. 2X 욕을 했어요. 그럼 저는 10분 안에 찾아가서 들어가서 문을 엽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안 했어. 안 했어? 나오는데? 나오지 않아요. 아니 우리한테라도 똑바로 말씀하셔야 나가서 뭐 안 했다고 거짓말을 뭐 수습을 할 거 아닙니까? 진짜로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야, 그거 너무 하나서 한마디 했어. 이런 정도 나와서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기초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빌드업할지를 정해서 물을 탄다든지 사실관계를 흐트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맥락을 쌓아가면서 공방으로 몰고 가면 되거든요. 대통령실의 대응은 뭐였냐? 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성문 분석을 보내.
그러니까 이거 분석을 보낸다는 건 검찰식 대응인 거예요. 야, 판사 앞에 가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확인해봐. 증거 정리한 거지. 그치? 증거 정리. 여기에 지금 총무비서관이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기강을 그렇게 잡아놓은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무직을 해본 여의도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말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놈의 13시간 동안 뭘 했을까? 그 정문 분석했다는 거 하나 빼고 정무적으로는 뭘 했을까? 저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거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털어버리자. 이렇게 저는 건의했을 거라고 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의. 응. 네. 근데 결론이 왜 이렇게 됐을까? 대통령의 뜻이에요. 저는 아마 난리 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그러면 참모들이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처음 발화하신 대로는 정확히 16시간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뭔가를 계속 했는데 아이, 난리 났죠. 위에서 막히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금 이런 분석이신 거죠? 아니 AFP 통신이 F워드로 그걸 갖다 번역해서 내보냈어요. 전 세계로. 통신사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은 죽어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난리면을 만들어냈는데 창조해내신 거죠. 근데 앞에 얘기는 앞에 얘기는 어떻게 뭐 변명이 안 돼.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석이 나와서 인정했어요 일단. 인정하고 그건 우리 국회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 과정을 보면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이건 대통령의 의지예요. 먹으면서 해. 절대 이거 인정해서도 안 되고 사과해서도 안 되고. 제가 추측컨대 왜 기사가 이렇게 나오느냐. 뭐 앞에 뭐 비속어 그거 빼고 뒷부분이 왜 바이든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이제 언짢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김은혜 수석이 굉장히 그래서 세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 성문 분석도 했겠지만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해명하는 것은 발언하신 분하고 직접 소통하지 않는 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말까지 해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날리면이라고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커진 게 앞에 있는 그 2X라지하고 이거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2X라지는 왜 얘기 안 해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외교 성과와 관련이 되니까 바이든이 아니라는 거에 계속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니 뭔가 대응 차원에서 스텝이 좀 꼬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대응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잘했다고 볼 수는 저는 없죠. 제가 안 겪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그림은 있습니다. 나는 바이든 아니라고 한 적 없어. 왜 기사가 이렇게 나가? 대응해. 까지가 뉴욕 시간으로 현재 8시에서 11시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취재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김은혜 수석이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은혜 수석의 입장에서는 국회 이 2X가 더 걸려 있는 거야, 마음에는. 바이든이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변명하지? 아니 그래도 국회에다 대고 국회 2X라고 해버렸는데 이걸 뭐라고 하지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에 바이든을 해명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는 한 10시간 정도를 이 홍보수석실에서 헤맨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추측을 해보면 저는 김성애 소장 추측이 일견 저는 타당해 보여요. 근데 초기에 이제 윤석 대변인이 더 잘 알지만 대통령실이 해외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바이든으로 일단 모든 기사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은혜 수석을 비롯한 이 소통수석실에서 사실은 기민하게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를 깔끔하게 먼저 해주고 단계별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못한 거에는 김성애 소장이 말한 것처럼 아까 이제 보좌관 하시면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의원한테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세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거. 이거 들어보세요 일단. 두 번째로는 정무적 판단인데 거기에 국민소통수석은 갔지만 현장에 정무수석을 안 갔잖아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앞에 있는 2X 라지에 대한 대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바이든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무적 판단을 하는 참모진들은 그럼 이 앞에 X라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일정한 해법을 끄집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묻혀버리면서
순방을 다 끝내고 서울에 올 때까지 그분에 대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기민하게 지금 여기 서울에서 용산 집무실에서 대응하는 것처럼 저는 못하지. 신속하게 되거나 어떤 그 참모진들이 이렇게 보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마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아신 거는 한국에서 이렇게 문제되고 있다 아신 건 아마 외부 전화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참모들이 보고를 올렸다기보다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역으로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모들에게 예를 들어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걸 대응을 해서 기사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먼저 질책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기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 나는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김은혜 수석이 대응을 한 게 그 첫 번째 해명이 아닐까. 그 과정이 아닐까. 그럼 그것까지 15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런 어떤 불가피한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시간, 3시간 정도의 지체가 있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무려 13시간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대한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2-3시간이면 이해한다니까. 13시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진 않은 게 왜냐면 그렇게 곁을 두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보시면 시간으로 뉴욕이랑 여기랑 한 왜 내가 왜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시간이 걸린 것이 거짓말하려고 시간 걸린 게 우리 아니라 야당이 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간이 걸린 게 거짓말하려고 시간 걸린 게 아니라 미국이랑 여기랑 11시간 차이가 있기 맞는데. 때문에 148개 언론사가 폭발적으로 바이든을 쏟아내는 그 골든타임,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9시부터 11시까지 대통령이 해명이 나왔어야 주무신다고 돼요. 해도 깨워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바이든 아니었다고 부인을 하든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는 했어야 되는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는 거지, 그렇게 보도를 한 MBC를 조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의 시작이 MBC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대응은 상황 확인해, 뭐가 진상이 뭔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MBC 안에서 어떤 놈이 이런 식으로 적의를 갖고 악의적으로 바이든을 썼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나 다름없고,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저도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건 과도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는 어차피 이선아 PD가 다 편집할 거예요. 잠시만요. 다 편집할 거니까. 이거 뽑읍시다 이제 또. 근데 내가 2X 라지를 뽑았는데 계속 바이든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네. 2X 라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인정하는 거지 뭐. 그건 뭐 바로 인정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번에 뽑을까요? 박은석 의원님이 하나 뽑아주시면. 아, 나 이거 뽑아야 되겠다. 진짜 이걸 왜 안 해? 내가 그걸 아까 피했어. 애플. 애플. 네. 애플. 아까 주제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네. 말씀을 해보세요. 애플 왜 안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일단 이거 잘라서 먹읍시다. 네. 짜게. 와. 오, 악력이. 아니 궁금해서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아니 최소한 형식적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이 상황 수습이 되고 국면 전환이 되지. 저렇게 뻗대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MBC 이 관련 이 바이든 보도에 집중하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놓쳤어. 맞아. 놓쳤어. 저는 오셔서 그 처음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출근길 문답에서 어느 정도는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맞아요. 봐요. 근데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우려되는 거는 혹시 그거를 진원 하는 참모가 없는지. 아니요. 설마 이런 의견 많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 많이 있으세요? 많이 뭐 있었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대통령이 그런 안 거보다 받아들여요? MBC에서 그 보도들이 다 그 방향으로 바이든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느라고 그 부분이 간과됐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어쨌든 EXX 뭐 쪽팔리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사사로운 대화긴 했죠. 그게 뭐 마이크 대고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게 아니고 한 마이크니까. 저도 사실 뭐 제 하더라도 옆에 늘 마이크가 있으면 전 쉽지 국민이 않죠. 그걸 목격했고 이렇게 외신에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증폭이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주의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거 오기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에요. 공통점은 뭐냐면 들키면 화를 내요. 최리따봉 문자 들키고부터 이준석이 죽여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노골화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 정국민한테 들키고 나니까 MBC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한 대화를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게 아니고 본인이 하신 얘기예요. 대통령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됐고 국민들 누가 들어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잖아요.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형식적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화를 내는 겁니다. 오기를 부리고 마치 저걸 인정하면 지는 거다. 수리나 따르죠. 아, 왜 이러냐는 거예요. 수리나 따릅니다. 아, 얘기를 해보세요. 물론 뭐 나는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 모르니까 할 말 없어, 할 말. 아시는 분들이 한번 아니 나 오늘 송파 백제 한산 백제 문화재 다녀와가지고 지금 모두 전화 잘 안 되고 있어. 할 말이 없어요.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그래. 비겁하게. 백발중진이 행사를 잠깐 달려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런 거 지금 인정해야 되는 교수님은 거예요. 계속 소주를 따르시고 계시고 제로콜라가 지금 한 병 반째 윤 나가고 대표님도 있습니다. 지금 제로콜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먹더미가 맛있네요. 근데 제가 아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민심에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심을 그게 호도해도 안 되고 민심에 또 추종해도 안 돼요. 민심에 반응하면 돼. 그러니까 리스판시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민심이 이렇다면 거기에 자기가 반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좀 아쉽죠.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난리면이라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2X는 우리 국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일단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이든은 그러니까 바이든부터 달래고 돌아와서 우리 국회는 유감 표명하고 아 제가 그냥 사석에서 정말 한 마이크인데 유감입니다. 혹시 화나셨다면 푸십시오. 그래서 까놓고 저기 우리 국회 녀석들도 안 보는 데서 저 욕 엄청 하잖아요. 뭐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 해결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귀국하면서 정무적으로 잡아서 여야 당대표를 부르든 아니면 국회의장을 다시 부르든 예, 성과에 대한 뭐 이런 순방 브리핑, 설명하면서. 순방 설명회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농담처럼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꺼내고 그럼. 아유 제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도 하고 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들이 아유 뭐 괜찮습니다 나가서 그만큼 성과 만들어 오셨는데라고 서로 박수치고 넘어갔으면 그냥 훈훈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건이었는데 이것 좀 자꾸 검사 해결해서 죄송한데 저는 어쨌거나 이 세계관에서 대통령이 못 벗어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기소가 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은 기소가 안 되니까 이건 밀고 갈 수 있다고 보고 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을 기소하겠다, 대통령한테 죄를 묻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어쨌든 국민들이 이거 보고서 뭐 기분도 나쁘고 쪽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쳤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저는 지난번 나토 갔다 오실 때 돌아오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그랬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그건 아니고 내가 바이든이라고 얘기할 맥락이 전혀 아니었다. 그건 여러분이 좀 오해하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나 앞에 얘기는 여러 가지 내가 좀 그 속상한 일도 있고 평소에 말버릇도 좀 있어서 실수한 것 같다. 좀 너그럽게 국민들한테 그 유감을 표하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라. 이런 이제 언론이 쭉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국회 지도자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안 하잖아. 우리 박 전 의원이 하신 이야기나 김 소장 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그 기내에서 간담회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순방 외교 설명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훈훈하게 풀면 이 사건이 지지율이 폭등했을 거예요. 오히려 괜찮습니다. 박 전 의원님은 대통령실로 좀 추천을 해서 아이 저 되겠어요 그게? 전 녀석으로 하시죠. 전 녀석. 아무리 새끼들 너무 발음이 너무 발음이 찰져. 발음이 귀에 탁탁 꽂혀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발음이 찰져. 아무리 저희가 유튜브지만 너무 또 이렇게 XX, 2X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녀석으로 다시 아니 녀석보다는 그게 나아. 어떻게 2X요? 2X가 나아. 알겠습니다. 녀석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귀엽다니까. 좌식으로 하시죠. 좌식도 괜찮고 좌식. 우리 저 박원석 그가 말씀하신 이야기는 뭐 입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확히 해주세요. 박원석 전 저분은 전 녀석들하고 일할 생각이 없어요.
일단 녀석들이 피한다. 대통령이 됐어요. 하다가 그러면 빨리 돌리는 거. 빨리 하다가 됐어. 그러면 검사스러우면서 빨리 모두 전환을 해야 돼요. 프레지덴셜로서.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론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검사에서 벗어나야 돼. 그건 내가 이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도 여론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건 거기에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리스판시브하고 리스판스빌리티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게 책임 정치예요. 저도 한 말씀. 여기 제로 콜라가 자꾸 마시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불러요. 제가 한 정치인한테 들었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원래 10월 24일 날 태블릿을 JTBC가 보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 있던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무 쪽에서는 딱 최순실이 연설문을 대신 써줬다. 이게 나갔을 때 이거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민정 쪽에서 그럼 또 이게 뭐가 문제냐 잠깐 자문 받은 게. 근데 정무 쪽에서는 그냥 아무 없는 저기 어떻게 보면 강남에 아주머니가 와서 대통령 연설문을 봐줬다는 거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면 안 된다. 일단 끝끝내 버텨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당시 민정수석에서는 이거 불법이 아닌데? 기소가 아니다. 죄가 안 되는데. 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말이 돼 하고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제. 우영우 변호사. 네. 공판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됐으니까 파일 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응을. 저는 그날 토요일로 오셨잖아요. 그 기내 간담회를 당연히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사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정리가 좀 되리라. 분명히 뭔가 아니, 말씀을 당연히 하실 거고. 상식적으로. 근데 뉴스가 없어. 기내 간담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걱정을. 아니 월요일날 뭐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썰라가 있고 월요일이 방송이 제일 많은데 일요일은 없잖아. 뭐 아이고, 무지한데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예. 종합적으로 유추하건데 지금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대응을 검사 출신들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무적 조언은 귓등으로도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대통령 스스로가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확고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대응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약간은 무기력감과 굉장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현 선생님도 하나 뽑아주시죠. 하나 남았어. 아 그래요? 여러 개 있나? 여러 개 있네. 약간 재밌는 거 있었어. 예. 방울이 있는 게 있어. 진짜? 외방울인데? 방울이 하나인데요? 그 아내가 두 개인가 보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개를 흔드시면 또 쌍방울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용 대표하고 이화영 부지사야? 그렇죠. 아니 뭐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전 약간 지금 방울 소리 들으면서 무당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제가 머리를 잘못 썼네요. 아니 저도 방울이 하나 나오길래 요거는 주술 그건데? 이거 봐. 그것까지는 생각 무당이 못했네. 아니에요. 그분은 무당이 아니라고. 그분은 누구예요? 아니 그분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또 무슨 근거십니까? 말렸다. 그냥 유튜버야 유튜버. 유튜버 좋네. 유튜버지 뭘 별거 있어. 파워 유튜버. 그럼. 최초의 언론사가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열흘에 한 번씩 만나서 지도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본래 그 유튜버를 하면 되게 과장되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럼 뭐 다 편집이에요. 빨리빨리 해요. 이제. 쌍방울. 원래 방울을 저희는 사실 쌍방울 해놨는데 김성현 선생님은 이게 무당과 어떤 주술적 의미로 알고 애써 고르셨는데 이게 자막 효과랑 똑같은 거라니까. 이렇게 선입견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일단 방울 두 개. 맞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사실 뭐 이화영 부지사만 구속되고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연관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사의 방향은 명백히 그거죠. 이재명으로 가겠다 이화영 찍고. 그리고 어쨌든 쌍방울 전환 사채를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건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쌍방울과의 관계는 속옷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옷 사입은 것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게 확인된 거죠. 어쨌든 직전 경기부지사였고
킨텍스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재명 예. 도지사가 직책을 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됐어요. 이쯤 되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거기다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도 그 관계를 의심하게 돼 있어요.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제 문제는 검찰이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게 달려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 이화영 부지사가 가게 됐던 배경은 이해찬이에요. 이해찬 대표한테 좀 도움을 주십사 하니까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예. 전 의원을 본부장으로 보낸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무슨 쌍방울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화영을 스카우트한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근데 그 뒤에 실제 이재명 그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건 알 길이 없죠. 근데 검찰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보면 딱히 검찰이 그에 대해서 뭘 접근해서 설득력 있는 뭐 입증 자료나 물증이나 이런 걸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도망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아니, 잡아봐야지. 잡아보면 근데 알겠지. 아니 뭐 우리가 쌍방울 얘기하면 입장이 안 되지. 돼보자고. 쌍방울 김성태 입장이 돼보자고. 이화영이 이해찬이 밀어가지고 본부장을 했고 경기지사를 만드는 혁혁한 공을 세웠고 경기 부지사를 했고 킨텍스로 가는 측근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저도 송파병이 있어오면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잘못 오독해서 저 사람을 접근하면 이재명한테 연결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 기대를 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기업이 갖다 주는 경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연성을 그게 이재명 기자가 연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 배제하지 않아요. 당연히 검찰은 그렇지. 내가 검사여도 그렇게 의심할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입증을 할수 쌍방울은 그런 있느냐. 생각을 하고 주는 거야. 그럼 제가 역으로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본인이 지사일 때 부지사로 임명한 사람이 여기까지 연루가 돼 있다면, 근데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정도면 입장 표명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입장 표명 왜 안 하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부지사였으니까 그에 대한 사과 구속이 뭐 이런 됐어. 거. 사과가 아니라면 설명을 그리고 한번 해야지. 요즘에 입장 표명이나 사과를 안 하는 게 트렌드여서 안 하는 거야. 우리랑 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니 트렌드.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 거지. 대부의 명대사 Nothing personal, it's strictly business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관계다인 건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것은 이해찬 총리가 이재명 지사가 이 당을 뛰쳐나가서 대선을 치르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민주당 안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리더십으로서의 가능성을 본 것이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뭐 중마고 이런 사이는 아니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하나 있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는 저는 뭐 복잡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에게 돈을 줬다. 이걸 검찰 입증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재산을 확인하든 아니면 통장을 까보든 이쪽에서 간 걸 하든 뭘 통해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 제 질문은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도의적 말씀하셨잖아. 책임? 일단 아니 도의적이고 뭐간에 자기하고 연결된다고 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지점에서 아닙니다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갖고 세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고 나하고 쌍방울 관계는 속옷 사입은 거밖에 없다. 그 얘기가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이화영 얘기한 거지. 구속 전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구속 이후에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긁어부스럼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라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뭘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듯이. 부인이 관련된 법인카드도 나는 모른다. 뭐 이게 대체적인 기류인데. 정의당이 제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정의당이 정말 심각하다 심각하네. 전라도 관련된 사투리 얼음이 됐어. 아니 전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이 돈을 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를 고용했던 사람 중에 이태영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쌍방울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태영 변호사만 이 로펌에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이남석 변호사가 있고, 그 이남석 변호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줄줄이 특수부들을 달고 있고, 얼마 전에 이남석 이태영 로펌 사무실에서 검찰 쪽에서 나온 무슨 자료가 있었다. 소위 말해 수사자료 유출 의혹이 나와서 이재명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들어갔던 기억들 하실 텐데, 그 뒤로 싹 싸늘하게 조용해졌죠. 들어가 보니 쌍방울 관련된 내용의 그 수사 기록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전달됐다. 즉 특수부의 전 현직 간의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총 한 창 쏘고 지금 연막탄 걷었는데 아군이다 사격 중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똑바로 하라고요. 저는 그래 검찰이 뭘 하지 마라, 뭐 이재명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한테 돈 준 걸 입증하는 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들이 주장한 거잖아요. 게다가 들어가 보니 지금 검사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 쌍방울과 여러 연관된 문제라서 지금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도 전 들어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어떤 추측이나 이런 걸 덧붙일 거 없이 수사로 입증을 하면 돼요. 수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 있는 태국에 도망가 있는 잡아와야지, 거기서 뭐 유흥업소 직원들도 부르고 이랬다는 김성태 잡아오고. 그럼. 근데 그거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간단한 방법이 떡밥에 있어요. 걸려야 마동석이를 보내. 마동석. 오, 그렇지. 잘 드시고. 자, 근데 죄송하지만 또, 뽑아 이제.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트. 뽑아. 자, 또 뭐 있습니다. 뭐가 있지? 유리한 거 없어. 하나만 뽑는 거죠. 하나만 뽑아야 돼요. 뭐야? 아래 뭐가 아, 요거는 저희가 미션 카드를 이렇게 이거 뽑으시면 거기 지령이 무슨 또 똑같아. 1번. 미션 카드 써주질 않고. 1번. 진짜 이게 뭐 아니 여기 괜히 이랬잖아. 그건 재활용도 안 되는데 거기 좀 써주시지. 그러니까. 1번 내가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의원이라면 지난번에 역할 게임을 했는데 역할 게임. 그거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민주당 말만 하면 의원으로서- 제가 다 외우니까. 아, 다음에 네. 요거는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뭔가 지금 하고 싶은 미션 카드가 있어. 주최 측이 농가. 아니 저희가 뭐 시청률만 추구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잘 나오고 조회수는 축을 해야죠. 조회수는 추구하죠. 추구해야지. 뭐 이게 디지털 시대인데. 몇 번이에요? 4번. 4번. 또 뽑아요? 4번 없는데? 이것만 넣어놓은 거야. 꽝은 뭐야 그러면? 또 뽑아요. 될 때까지 뽑는 될 거지 때까지 뭐. 뽑아. 인생 뭐 있어. 2번. 네. 48초 안에 사과 깎기? 뭐? 나 과일 깎기 좀 모르는데. 48초. 48초 안에 아니, IRA 나 문제도 진짜 사과를 깎아본 적이 해결하고 없어. 한미 통화 수업도 해결하고 48초면 상당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확인했는데 그 시간이면 사과 깎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윤 대변인 48초 길어. 걱정하지 마. 차분히 깎으면 돼. 아니 나 어떻게 할 줄을 몰랐죠. 내가 그럼 내가 48초에 사과 깎으면 대통령이 48초 동안 스탠딩 한다는 걸 여기도 손가락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가능한 비유예요? 지금 사과 깎은 거랑 IRA 간축과 다른 걸 얘기한 거랑? 영어는 다 할게 내가. 아니 그냥 48초 안에 깎으라고요. 그냥 미션이에요. 에이, 충분하지. 영어로 저희 좀 하이. 일렉트리카 I 배터리 am a 프로블럼. boy. 뭐 이거? 그거 아, 예, 해야죠. 그렇죠. 그거 해야죠. 배터리 프로블럼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경포가 미국에 가서 나- 사는데 난니? 난 이해 오케이. 오케이. 사원 와가지고 아이 미스. 예. 쓰러져 잠깐만 가지고 통역도 필요하잖아요.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 하와이 그랬대. 그랬더니 I'm fine, thank you 그랬다는 거 아니야. 다 컸잖아. 30초도 안 걸렸네. 그럼 아이, 48초가 그럼 길어. 뭐,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TV 토론 나와서 이렇게 패널 해보잖아요. 1분 안에 한다는데 1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8초에 지금 IRA법 이 문제도 다 해결하고 그게 한 걸로 됐잖아 이제. 한미 동맹의 국권함도 확인하고 됐잖아. 그다음에 저 뜯으시게? 아니지 우리 한미가 강원석 통화 강원 수배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접근하고 말 못하게? 도전 시작. 끝. 봄에서 가을까지 과일을 안 몇 초? 30초? 아, 충분하다니까. 더 빨리 깎았어야 되는데. 48초 꽤 긴 시간이야. 긴 시간이네. 사과 깎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성과는 모르겠습니다. 사과는 된다 일단. 해임 건의하는 무리했네. 근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무리했어. 게다가 그 48조는 통역 24초 빼야 돼. 아니야 동시. 아니 동시에 나와요. 동시야. 그 시뮬테이니어슬리 동시에 하는 거야. 사이먼 아니에요? 그 사이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어. 그 동부는 그런데 섭에서 시뮬테이니어슬리. 이거 안 갔다 왔잖아. 갔다 온 걸로 해 좀. 여기 갔다 왔잖아. 아이오와야 인디애나야? 인디애나. 아니 형이 안 갔다 왔잖아. 아 그럼 나 근데 저기 개요 대학에 6개월 있었어.
개요 영어 써? 개요 대학이 미국에 있어. 개요 대학이 동부 서부 영어가 달라? 아 관서 관동? 강사이 미치겠다 진짜. 나 이거 썰전 나이트 너무 좋아. 자, 썰전 나이트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댓글 일요일 오후에 업로드 되는데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월요일 날 썰전 라이브에서 좋은 댓글을 또 소개하고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아니 저희 사람 잡아야 돼요 손을. 예. 하나, 둘. 고맙습니다. 이제 바이든 얘기 좀 그만하자.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거 좀 자르고 재밌는 이거 개그 중심으로 해봐. 야, 이따 저 회식 가가지고 얘기할게요. 안돼. 이거 내가 저기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전달해. 집어넣어. 안돼.